안녕하십니까, 캐디레이싱입니다. 다들 스시 좋아하시죠? 스시라고 하면 대부분 흰 쌀밥 위에 생선살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은 스시의 종류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우리가 스시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이 손으로 움켜쥐어서 만드는 니기리 스시, 움켜쥐다라는 뜻의 니기리 스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요, 사실 스시에는 그 외에도 이렇게 말아낸 막기 스시라든지 눌러서 만드는 오시즈시, 그리고 작게 썬 재료들을 뿌려서 먹는 치라시 스시,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형태가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김에 싸서 말아서 만드는 노리막기, 그리고 그 노리막기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지만 맛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는 호소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스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지만 화려하면서 테크니컬한 이 니기리 스시가 지금은 대세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김에 말아서 만드는 노리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크게 말은 후토막기, 굵다라는 뜻의 후토이와 말다라는 뜻의 막기가 합쳐진 이 후토막기가 아무래도 김에 마른 스시의 대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일단은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화려하기도 하고요, 만족도도 높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가늘다는 뜻을 가진 호소이, 이 이름이 호소이가 붙은 호소막기가 심플하고 맛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이랑 샤리, 그리고 토핑 재료 한두 가지만을 넣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인 스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심플하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굵은 후토막기는 10점을 먹으면 같은 맛을 10번 즐기는 느낌이지만, 호소막기는 10점을 먹어도요 10가지의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잘 파는 곳이 없잖아요. 물론 고급 스시야에 가면 따로 주문을 해서 드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니기리 스시나 후토막기에 비해서는 심플하다 보니까 상품성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인기가 조금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 일본이었다면 마트나 편의점에 가도 팔 텐데 한국에서는 그것조차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호소막기는 생선을 손질해야 한다거나 전문적으로 이 스시를 지는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 호소막기가 사실 스시집에서는 실력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메뉴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많은 법부터요, 맛있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호소막기들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자, 우선은 밥을 먼저 지어야겠죠. 초밥에 쓰이는 밥, 샤리라고 부르는데요, 샤리는 갓 지은 밥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먼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쌀이랑 깨끗한 물을 준비하고요, 물은 조금 적게 넣고 밥을 짓겠습니다. 맛있게 밥 짓는 법은요,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밥에 사용되는 밥은 샤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부처님의 살이랑 같은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가에서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비식을 하고요, 그 후에 유골에서 사리를 찾아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식초랑 설탕으로 간을 해서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나는 이 쌀알이 스님들의 살이랑 생김새가 비슷하기도 하고요, 지금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그만큼 쌀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여겨가지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밥을 이제 짓는 동안요, 밥에 사용할 촛물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샤리에 바르는 식초라고 해서 샤리즈라고 불리는데, 이 샤리즈는 다양한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소금, 설탕, 식초를요 1대 3대 5 정도로 혼합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만드는 스시 전문점에서는 식초의 종류도 분류를 하고 사용하는 스시의 종류에 따라서 한 가지가 아닌 두세 종류의 샤리즈를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거라서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 백설탕, 한만 식초,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1대 3대 5의 비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소금이랑 설탕, 그리고 식초까지 모두 넣고요, 살짝만 데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샤리즈를 만들 때 적초나 흑초를 쓰거나 설탕을 줄여서 소금을 세게 한 버전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엄밀히 다른 재료들이랑 궁합이 맞을 때 더 시너지가 발휘하기 때문에 스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간단히 만드실 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맛있고요. 그리고 굳이 이건 안 만들고 시판되는 혼합 제품을 사서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리즈는 끓여버리면 식초의 신맛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설탕이랑 소금이 살짝 녹을 정도로만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서 녹여주시면 되고요. 절대 끓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샤리즈는 한 번에 좀 많이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이 만드실 분들은 여기에다가 다시마를 조금 더 넣어주면 감칠맛도 충분히 채워집니다. 자, 이제 밥이 뜸까지 다 들여졌고요. 샤리즈랑 한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샤리즈의 비율은 지어진 밥 무게의 10에서 15%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밥이 뜸까지 들고 나면 뜨거운 상태에서 샤리즈로 개어줘야 밥에 흡수가 잘 되고요. 밥알 사이사이로 고르게 묻게끔 주걱으로 잘 개어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 나무로 된 제품이 있으시면 제일 좋기도 하고요. 이게 없다면 최대한 넓은 볼에서 밥알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개어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밥알 표면에 샤리즈가 고르게 묻어서 식으면서 점점 밥 안으로 간이 배어 들어가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면서 밥을 개어주세요. 밥주걱은요, 쌀알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옆날을 이용해서 덩어리를 찾아서 깨주듯이 개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밥알을 이 밥주걱으로 자르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자른다는 뜻의 키리를 붙여서 샤리키리라고 부릅니다. 이 작업을요. 자, 고르게 샤리즈를 묻혔으면 최대한 펼쳐서 수분을 날려주면 되고요. 아직은 밥알이 온전하게 이 샤리즈를 흡수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잘 뭉쳐지지도 않고 손에도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샤리즈가 밥알 안으로 전부 다 흡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면에 있는 샤리즈들이 중력 때문에 점점 아래쪽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샤리를 이렇게 한두 번씩 뒤집어 가면서 식혀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샤리는 샤리즈를 흡수하는 동안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은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깨끗한 행주나 해동지 물에 한번 적셔서 덮어주겠습니다. 다양한 속재료들을 준비해 볼 건데요. 오늘은 꽤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소막기는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심플하게 하나만 넣거나요, 아니면 잘 어울리는 재료들끼리 조합을 찾아서 두 가지 정도 같이 넣어줘도 됩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오이고요. 가장 심플하고 호소막기의 대표적인 가파막기라고 합니다. 오이를 넣어서 마는 건데 사실 오이는 일본어로 큐리거든요. 왜 큐리막기가 아니고 가파막기인지 아실까요? 가파라는 게 약간 개구리를 닮은 일본의 물귀신 요괴입니다. 근데 이 가파가 오이를 좋아해서 이 가파막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오이는 간단하게 4등분, 8등분 이렇게 해서 15분만 제거해서 넣어도 되고요. 입안에서 조금 풀리는 식감을 주려면 가늘게 채 썰어 가지고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최대한 가늘게 채를 썰어서 넣어주면 입안에서 밥알이랑 같이 먹었을 때 풀림이 좋아서 훨씬 더 맛있는 가파막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박꼬지. 박꼬지를 달달하게 졸여서 만든 간뼈입니다. 말린 박꼬지를 씻어가지고요. 간장이랑 설탕에 부드럽게 졸여서 사용하는 건데, 사실 집에서 박꼬지 손질부터 시작해버리면 아마 호소막기 드시기도 전에 번거로워가지고 하시기가 싫어질 테니까 잘 만들어진 제품을 싸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참치의 빨간 속살이고요. 이 참치에 빨간 속살이 들어간 택가막기라고 합니다. 택가가 한자로 철과 불이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참치가 빨갛게 달궈진 철 같아서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샌드위치 백작처럼 도박장에서 이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편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손으로 스시를 먹었다는 풍습이 있는데, 그때 도박장을 택가바라고 불러서 이 택가막기가 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야마고보라고 해서 산우엉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엉겅퀴의 뿌리고요. 엉겅퀴의 뿌리를 츠케몬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한 번 더 썰어서 오이처럼 입에서 풀리는 식감을 좋게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나또인데요. 나또는 콩알이 그대로 큰 것보다는 이렇게 히끼와리라고 해서 다져진 제품이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 주시는 게 막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또는 충분히 버무려 가지고 끈적끈적함을 살려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메보시를 다진 다이니꾸고요. 요건 이 시소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어서 우메 시소 막기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두 가지 재료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새콤하면서 시소의 향이 또 일품입니다. 시소는 반 정도만 잘라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요건 이제 참치 뱃살, 토로라고 하는 부분인데 미리 다져뒀고요. 이걸 파랑 같이 넣어서 네기토로라든지 아니면 닭강이랑 같이 넣어서 토로타쿠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은 막기가 있어서 그걸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재료 이외에도요, 아보카도라든지 연어라든지 아니면 신선한 한우 육회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나고를 졸인 니아나고, 이 니아나고랑 오이를 넣어서 아나큐라는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샤리랑 김에 어울리기만 하면 되니까 다양한 재료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선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와사비는 취향껏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김을 사용할 건데, 김은 조금 두꺼운 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찬용으로 나온 김들은 너무 얇아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초밥 만들 때는 조금 어울리진 않고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이런 김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오늘 만들 호소막기는 이 김을 절반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요. 김을 반 자를 때는 김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이 선 모양 그대로 반을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윤기가 있는 부분이랑 조금 거친 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이 거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광택이 있는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샤리는 어느 정도 따뜻함이 남아있을 정도로 식었고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바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시를 질 때는 식초를 살짝 넣은 촛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손에 아무래도 잘 달라붙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사용하면 되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닐장갑 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을 바로바로 닦아가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깨끗한 행주 물에 적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김발 준비하면 되고요. 김발도 보면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랑 올록볼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평한 부분이 김이랑 맞닿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샤리는요, 계란보다는 조금 크고 주먹보다는 조금 작은 이 정도 크기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무게를 한번 재어볼게요. 70g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밥 양은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 줄여주거나 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샤리를 가볍게 말아줄 거고요. 동그란 모양보다는 살짝 길쭉하게 이 모양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샤리를 김에 펼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김에 전체적으로 샤리를 펼치는 게 아니고 이 위쪽에는 1에서 1.5cm 정도 남겨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밥알이 남아있으면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잘 터져버리거든요. 김과 김이 서로 붙어 있어야 접착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여백을 남겨주셔야 돼요. 샤리는 살짝 길게 이렇게 모양을 잡고요. 자, 오른손은 펼쳐질 부분을 유도를 하면서 왼손을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양 끝까지 샤리가 펼쳐졌으면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샤리를 끌어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샤리가 평평하게 펼쳐주시면 되고요. 이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평평한 것보다는 이 끝부분이 살짝 높아져 있는 게 조금 더 이쁘게 말려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여도 조금 반복 숙달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샤리 양도 조금씩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야 하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천천히 해버리면 온 손에 밥알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에 많이 달라붙는다 싶으면 처음에는 비닐 장갑을 끼고 말아주세요. 자, 제일 먼저 오이가 들어간 갓바마끼를 말아볼 거고요. 갓바마끼는 깨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맛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깨를 먼저 뿌려주고 오이를 밥 가운데 넣어주겠습니다. 자, 김은 김발 아래로 맞추고 김이랑 김발을 같이 들고 말고 여기서 살짝 각을 잡아서 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살짝 힘을 줘서 사각을 만들어주고 남아있는 여백 부분을 한 번 더 돌려서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의 버섯막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김과 김이 붙어 있는 부분을 바닥에 가게끔 해서 도마에 잠시만 올려둘게요. 이러면 김끼리 서로 달라붙어서 접착이 되거든요. 김이 눅눅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들을 조금 빨리빨리 해주는 편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버섯막기는 둥근 것보다는 살짝 사각을 잡아주는 게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스시가 그렇듯이 밥을 꽉꽉 누르는 것보다는 힘을 빼고 가볍게 눌러줘야 먹을 때 훨씬 더 입안에서 풀림이 좋아서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각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펼치는 건 지금까지랑 똑같습니다.
다진 토로랑 실파를 같이 넣어서 내기 토로를 말 건데요. 각을 주지 말고 끝을 살짝 눌러서요,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뒷면은 둥글게 되어 있고 여기 끝만 힘을 줘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똑같이 뒤집어서 이 아래쪽 여기만 힘을 줘서 살짝 눌러 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따가 잘라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소막기는요, 칼맛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6등분을 많이 합니다. 반을 자르고 그걸 다시 3등분 하는 거죠. 칼에도 밥이 달라붙지 않도록 물기를 묻혀주고요. 우선 절반을 자르고, 자, 이렇게 6개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칼에 샤리가 묻어 있으면 다음 걸 자르기 힘드니까 한번 자를 때마다 칼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물방울 모양으로 말았던 건데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심플하지만 매력이 있는 호소막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안뼈 막기는 달달하고요. 그리고 우메시소 막기가 굉장히 또 매력적이거든요. 새콤하면서 시소의 향이 입안에서 빵빵 터지는, 너무 좋아요. 식감도 맛도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다 다르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호소막기의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사실 전 이 오이랑 낫또 들어간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게 작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식사보다는 술안주 같은 느낌이 좋아요. 여러 가지 맛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이것저것 입맛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거든요. 남은 거는 일단 포장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꼭 더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김이랑 샤리 그리고 속재료, 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니까 맛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줄을 다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요.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배가 차기 전에 또 다른 종류가 궁금해지거든요. 이 화려함은 호소막기가 훨씬 앞설 수 있어도 다양한 맛을 즐기는 재미만큼은 호소막기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화려한 음식들이 참 많죠. 하지만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은 의외로 이렇게 단순한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료는 심플하지만
그만큼 각자의 맛이 또렷하게 살아있고 여러 종류를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는 호소마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스시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맛있는 일본 요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1일 1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